아. 보죠. 유형 7번에 47번 문항을 잠시 보시면 두 집합이 있어요. 정의역은 1, 2, 3, 4. 그리고 y라고 불리는 공역 자체는 2, 4, 6, 8, 10. 이렇게 가는 함수 f가 있는데 조건이 딱 하나 있어. f2는 뭐이면 안 된대? 6이면 안 된다는 이 조건 딱 하나 있는 거야. 그럼 얘들아 봐봐. 2라고 불리는 것은 2가 될 수 있고 4가 될 수 있는데 6이면 안 되는 거 맞지? 이 노란색 F2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니? 4가지 곱하기. 거기에 이젠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1, 3, 4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 1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일까? 어떤 규칙도 없잖아? 1대1 함수라는 조건도 없잖아? 그냥 함수 내매. 그럼 몇 가지? 5가지의 몇 승? 3승. 그냥 이러면 답이죠. 48. 다음 문항을 보면 정의역 자체 x가 1, 2, 3, 4, 5. 공역 자체는 a, b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런데 문제 자체는 1대1 함수라는 조건도 없고 그냥 함수를 구하라는 거야. 이렇게 가는 함수 f의 개수 좀 구하라고 하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 뭐와 뭐가 일치한대? 공역과 치역이 일치한대. 공역과 지금 뭐가 일치한다고? 치역이 일치한다는 거야. 그런 말이야. 공역과 치역이 일치한다고?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자. 공역 자체가 지금 A, B니까 치역도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A, B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맞지? 즉 A와 B는 화살표를 적어도 몇 번 이상은 받아야 돼? 각각? 한 번 이상은 받아야 되는 거 맞지? 그럼 얘들아 원래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는 몇 개야?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개? A 또는 B 몇 개? 2개. 2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몇 개? 2의 몇 승까지야? 5승까지. 이게 만들 수 있는 전체 함수의 개수가 되는 거 맞지? 이 중에서 나는 치역과 공역이 불일치하는 걸 찾고 싶은 거야. 치역과 공역이 불일치하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 그렇지. 얘네가 다 A로 몰빵하는 경우 우리는 얘를 상수함수라고 말하면 되는 거 맞지? 연속함수에서는 괜찮습니까? A로 몰빵되거나 뭐로 몰빵되는 경우 B로 몰빵되는 경우 빼기 뭐 하면 돼? 2 하면 되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답은 몇 가지? 30가지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그러면서 49번 문항을 볼게요. (49번) 문항을 보시면 두 집합 정의역을 1, 2, 3, 4, 5라고 줬어요. 그리고 공역 자체를 라고 줬어요. 이렇게 가는 함수 f가 있대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라는 게 문제야. 그럼 이렇게 가자. 지금 조건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 x1과 x2는 정의역의 원소인데 x1 더하기 x2가 만약에 7이라면 그때는 함수값이 같아야 된대. x1과 x2에 대한 뭐가 같아야 된다고?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 이게 조건인 거 맞지? 그럼 이 조건이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었을 때 x1과 x2라고 불리는 건 이 정의역 1, 2, 3, 4, 5의 원소여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둘을 합쳐서 7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어떤 경우가 있겠어? 7이 되는 경우는 2 더하기 5가 있는 거 맞지? 얘가 7이 되는 거 맞지? 그러면 f2랑 f5에 대한 함수값이 뭐 해야 된다는 거야? 같아야 된다는 거야. 괜찮아? 2 더하기 5도 7이긴 하지만 뭐 더하기 뭐도? 3 더하기 4도 7이 되는 거 맞지? 그럼 결국 F3과 F7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지? 또 함수값 자체가 뭐 해야 된다는 거야? 같아야 된다는 거야. F4. 그렇지. 같아야 된다는 거야. 괜찮습니까? 우리들의 커플이라고 생각해. 또는 부부 사이라고 생각해. 즉 몇 개의 커플이 존재하는 거냐면 2개의 커플이 존재하거든.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래. 무슨 소리냐면 F2가 만약에 A를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F5에 대한 함수값은 선택할 사항이 있어 없어? 없잖아. 자동으로 같이 호로록 따라가 주셔야 되는 거 맞지? 예. 괜찮아요? 1번 커플은 얘네가 커플이야. 얘가 만약에 C를 선택했으면 얘도 뭐를 선택해야 해? C. 얘가 D를 선택하면 얘도 뭐? D. 한 놈은 선택사항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이해해? 그럼 야 1번 커플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4가지 곱하기 2번 커플이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몇 가지야? 4가지 거기에 곱하기 솔로 한 명이 존재하는 거 맞죠? 2, 3, 4, 5를 제외하니 얘가 솔로야. 괜찮습니까?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4가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답은 4의 몇 승가지? 3승가지.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보죠. 그 다음 문항을 볼게요. 기현아. 지워볼게. (51번) 문항을 볼게요. 베이스볼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한대요. 모음과 자음에 관한 것을 먼저 구분시켜 드리면 모음이라고 불리는 얘는 A가 2개, E가 1개, 지금 이렇게 있는 경우인 거 맞아요? 그리고 나서 자음을 보게 되면 B라는 문자가 몇 개? 2개. L이라는 문자가 몇 개? 2개. S라는 문자가 몇 개? 1개. 이렇게 총 8개의 문자가 있는 상황인 거 맞지? 얘를 나열하는데 모음끼리는 이웃하도록 나열해야 된대. 그럼 우리 이렇게 보면 되잖아. 모음끼리 이웃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얘네들을 뭐로 하구나? 주머니 자체를 몇 사람 취급해? 한 사람 취급해.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얘를 나열할 수 있는 방법은 전체 몇 팩토리알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팩토리알이 아니네. 왜?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어. 무슨 소리냐면 주머니가 있고 거기에 B라는 문자가 이렇게 같은 문자가 2개가 있고 L이라고 불리는 이렇게 같은 문자가 또 2개가 있고 거기에 S라는 문자가 있단 말이야. 괜찮습니까? 주머니는 완전히 다른 문자라고 생각하면 돼. 괜찮아? 그러면 총 6개의 문자가 있는데 얘를 나열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봐도 돼. 얘네들을 나열하는 방법은 가포순이라고 해서 얘를 뭐라고 말하면 돼? 6팩토리알인데 B라는 문자 2개가 구분이 안 가서 2팩으로 나누고 그런 다음에 L이라는 문자 2개가 구분이 안 가서 여전히 2팩으로 나누면 된다 라고 말하시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봐도 상관없다는 거야. 어떻게? 난 총 주머니를 포함해서 6개의 문자를 나열할 텐데 얘를 나열하는 방법은 뭐? 6개의 자리 중에서 주머니가 들어간 한 자리를 선택해. 거기에 곱하기. 그러면 이제 남은 자리는 몇 자리? 5자리가 있을 거 아니야? 5자리 중에서 B가 들어갈 몇 자리를 선택해? 2자리를 선택해. 거기에 곱하기. 이제 남은 자리는 몇 자리? 3자리 중에서 L이라는 문자 2개가 들어갈 2자리를 선택해. 괜찮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S 자동 배열. 괜찮습니까? 이 결과나 결국은 뭐하다는 거지? 같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라고 했을 때 6 곱하기 30이니까 몇이 나와? 180까지가 나오는 거 맞지? 10이고 3이고 30에 6을 곱하면 180. 이해해요? 이제 난 답을 맞추자는 거지. 쟤를 나열하는 방법은 180까지가 있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속 주머니 안 속에서도 이웃하는 모음끼리 뭐를 바꿀 수 있어?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거 맞지? 얘를 나열하는 건 몇 개의 자리? 3개의 자리인데 그 속에서 누가 들어갈? A가 들어갈 몇 자리? 2자리만 선택하면 되잖아. 그치? 또는 얘를 이렇게 말하면 되지. 얘를 나열하는 방법은 전체 3개의 문자를 나열하는데 쌤 AA 2개 구분이 안 가니까 2팩으로 나눠요. 그것이 결국 3C랑 똑같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거 풀면 몇 가지? 540까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52번 문항을 풀어볼게요. 52번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C와 D가 이웃하지 않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A라는 문자가 지금 3개가 있고 B라는 문자가 2개,
C라는 문자, D라는 문자 이렇게 총 7개의 문자를 나열한대. 그런데 나보고 구하라는 건 C와 D가 이웃금지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가면 되잖아. 얘들아 봐봐. 일단 5개를 나열해. 이 5개를 나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 5개의 자리 중에서 A가 들어갈 몇 자리를 선택하면 돼? 3자리를 선택하면 되는 거 맞지? 즉 10가지의 방법이 있다는 거야. 얘를 가포수로 보게 되면 5팩을 몇 팩 몇 팩으로 나누는 거지? 3팩, 2팩으로 나누는 거 맞죠? 괜찮습니까? 이것이 결국 5C3과 똑같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C와 D를 이웃금지하게 시키면 되잖아? 그럼 이 사이사이 몇 개가 생겨? 이렇게 5개를 나열했으니 양 사이드 포함해서 몇 개? 6개의 자리가 생길 것이고 이 6개의 자리 중에서 몇 자리를 선택해? 일단 2자리를 선택해. 괜찮습니까? 그런데 C와 D는 서로 같은 문자 다른 문자? 다른 문자이기 때문에 걔네들의 배열까지를 생각해서 2팩토리아를 곱해주면 되지. 이것이 결국 C와 D를 고려한 사항이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저 자체가 답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좋아요. 53번 문항을 같이 풀어보죠. 53번. 별표를 한 개만 주세요. 5개의 문자 A, B, CC를 일렬로 나열할 때 A가 2개, B가 1개, C가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일렬로 나열할 때 A와 A 사이에 홀수 개의 문자가 놓이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 좀 구해달라는 거야. 문제의 규칙이 뭐냐면 A와 A 사이에 홀수 개의 문자가 와야 된대. 그러면 총 나한테 있는 문자는 몇 개의 문자이기 때문에 총 5개의 문자이기 때문에 A와 A 사이에 홀수개가 온다라는 것은 홀수개라는 것은 1개 또는 몇 개가 올 수 있는 거지? 3개가 올 수 있어. 그렇지? 그럼 이렇게 생각하자. A와 A 사이에 홀수가 온다라는 건 첫 번째 이런 이미지가 될 것 같아. A와 A가 있고 주머니 속에 쳐넣은 다음에 마치 이웃하듯이 이 사이에 누가 올 수도 있어? B가 올 수도 있어. 그러면 남는 문자는 뭐가 남아? C, C가 남아. 그치?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올 수도 있는 거냐면 A 사이에 C라는 문자가 올 수가 있어. 그러면 남는 문자는 뭐가 되는 거지? B, C가 돼. 이게 몇 개야? 사이에 몇 개? 1개가 오는 경우야. 맞아.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몇 개가 올 수도 있냐면 3개가 올 수도 있는데 3개가 오는 건 별로 주머니 속에 꼭 그리지 않아도 되지. AA라고 갖다 붙이고 이렇게 갖다 붙이면 맞아? 이 사이에 누가 누구로 오면 되는 거지? B, CC로 구성되면 되는 거 맞지? 얘들아 이제 풀자. 주머니를 몇 사람 취급하면 돼? 한 문자 취급하면 되니까 얘를 나열할 수 있는 방법은 몇 팩토리알인 거지? 잘 들어야 해. 3팩이 아니지.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지. 그래서 3팩을 2팩으로 나누면 몇 가지지? 3가지지. 근데 그걸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3개의 자리 중에서 주머니가 들어갈 몇 자리를 선택해? 한 자리를 선택해. 이것이 3팩을 2팩으로 나눈다는 거지. 그러면서 나는 주머니 안의 사항을 생각하는 거야. 주머니 안의 사항은 고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신경 쓸 게 있어 없어? 없지. 여기까지 이해해?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몇 가지인 거야. 3가지. 얘를 이제 나열할 거야. 주머니는 전혀 다른 문자야. 그치? 그럼 얘네들을 나열하는 방법은 그냥 몇 팩토리알인 거야? 3팩토리알이 되는 거 맞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얘는 CC 2개가 구분이 안 가서 아까 2팩으로 나눠줬다 라고 한다면 가포수는 어차피 조합이니까 걔를 조합으로 그냥 갖다 쓴 것 뿐이고 얘는 다 구분이 가는 세 문자지. 얘는 전혀 새로운 문자. 맞아? 얘를 나열하는 방법은 3팩 몇 가지? 6가지. 그런 다음에 이제 얘를 나열하는 방법을 찾고 싶은 거야. 얘는 이쪽 사이에 3개가 오면 되는데 B, C, C가 들어갈 자리를 선택해 주면 돼. 3자리 중에서 B가 들어갈 몇 자리를 선택해? 한 자리를 선택하게 되면 나머지 2자리 C로 자동 배열하면 되겠지. 또는 그냥 3팩을 2팩으로 나눈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건 몇 가지? 3가지. 다 더하면 답은 몇 가지? 12가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54번.
잘 봐. 54번엔 별표 5개만 주시면서 오십사번은 별표를 5개 정도만 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 먼저 구조 파악이야. 구조 파악. 얘다 봐봐. 내가 여러분한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주면서 구조를 먼저 다시 한번 학습시켜 드릴게. A가 있고 B가 있어. 그런데 너 보고 B의 원소의 개수 좀 구해달래. 그러면 우린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구하면 되지? 라고 했을 때 포제의 원리에 의하면 포함과 배제, A에 대한 개수를 세고 B에 대한 개수를 세면 되는데 색칠하기라 그랬어. A 한번 쭉 색칠하고 B 한번 쭉 색칠하면 여기 공통된 부분은 몇 번 색칠되는 거지? 2번 색칠되기 때문에 한 번 공통된 부분을 메워야 해, 빼야 해. 이것이 가장 원칙이야. 이것이 솔1이란 말이야. 괜찮습니까? 그런데 솔2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솔2는 이런 거지. 바이 개념에 의하면 A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센다는 것 자체가 직접 세기가 귀찮다라고 한다면 얘의 원소의 개수는 그냥 전체에서 뭐를 빼면 되는 거지? A가 아닌 부분의 원소의 개수를 빼게 되면, 전체에서 A가 아닌 것을 빼게 되면 남는 것은 A의 원소의 개수가 되는 거 맞지? 그렇기 때문에 솔2는 어떤 걸 이용하자는 거냐면, 직접 세기가 여기가 귀찮다라고 한다면 빨간색 부분만큼을 뭐 하자는 거야? 전체에서 도려내자는 거야. 이해? 내가 구하는 건 N,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였는데 이것 자체가 직접 세는 게 만약에 귀찮거나 힘든 사항이 온다면 나는 얘를 전체 원소의 개수에서 빨간색 부분은 뭐지? 한글로 말하면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얘의 부정이 드모르간에 의하면 A도 아니고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뀌면서 B의 여집합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얘의 부정을 빼주자는 거야. 어떻게? A도 아니고 뭐도 아닌 부분을, B도 아닌 부분을. 그럼 너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솔원으로 푸는 거 직접 푸는 게 편하냐? 직접 푸는 게 편하면 그렇게 푸시면 돼. 맞아. 근데 저 직접 풀어가는 과정이 여러분한테 고난이고 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거나 아니면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뭐를 생각해도 좋다는 거지? 두 번째 풀이를 생각해도 좋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요게 머릿속에 자리 잡혀야 해. 괜찮습니까? 행동 영역으로 자리 잡혀야 해.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 (54번) 문제를 보시면 지금 remember라고 불리는 총 8개의 문자로 구성된 단어가 있대. 그럼 얘를 쪼개보자. R이라는 문자가 총 몇 개 있냐면 2개가 있고, M이라는 문자가 총 몇 개 있어? 여전히 2개가 있고, 그리고 E라는 문자는 총 몇 개가 있니? 3개가 있고, B라는 문자가 총 몇 개 있어? 1개 있어. 이렇게 총 몇 개가 있다고? 8개의 문자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보고 구하라는 것은 R끼리 또는 M끼리 이웃하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R끼리 이웃 또는 M끼리 이웃. 괜찮습니까? 그럼 나보고 구하라는 구조를 보면 사실 이렇거든요. N, 세라는 거지. 너보고 R끼리 이웃. 있는 접속사는 또는 이니 이고니? 또는 이니까 무슨 집합? 합집합. 그리고 나서 또 뭐끼리 이웃? M끼리 이웃인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나는 3가지를 세고 싶다는 거야. 첫 번째, 모인 경우 R끼리 이웃한 경우를 구할 것이고, 두 번째, M끼리 이웃한 경우를 구할 것이고, 세 번째, 저 합의 법칙에 의하면 A가 R끼리 이웃이고 B가 M끼리 이웃이야. 그럼 세 번째 내가 구해야 되는 건 R끼리도 뭐하고 이웃하고 교집합, 또 누구도 M끼리 이웃하는 경우를 구해서, R과 M 모두 이웃하는 경우를 구해서 나는 답을 어떻게 맞추고 싶다는 거야. 1번 더하기 2번에서 빼기 몇 번으로? 3번으로 계산하고 싶다. 이게 직접 돌파야. 괜찮습니까? 그럼 직접 한번 돌파해 볼게.
R끼리 이웃한다의 기본 컨셉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지? 주머니 속에 누구를 집어넣는 거야? RR 두 개를 집어넣는 거지. 괜찮아. 그리고 남은 것은 M, M, E, B가 되는 거 맞지? 얘를 몇 문자 취급한다고? 서로 새로운 문자인 한 문자 취급한다고. 괜찮습니까? 얘를 계산하는 것 자체는 그냥 얘를 한 문자 취급하게 되면 전체 몇 개의 문자로 해석이 되는 거지? 7개의 문자로 해석되는 거 맞지? 가포순으로 풀게 되면 7팩을 주머니 포함해서 얘를 한 문자 포함해서 7팩을 구분할 수 없는 M이라는 문자 몇 개 있어 지금? 2개. 2팩으로 나누고 거기에 곱하기 2라는 문자 몇 개 있어? 3개 있으니까 몇 팩으로 나눈다는 거야? 3팩으로 나눈다는 거야. 그렇지만 얘는 어떻게 구해도 돼? 얘가 한 문자니까 7개의 문자 중에서 주머니가 들어갈 한 자리를 선택해. 곱하기 남은 6자리 중에서 M이 들어갈 몇 자리를 선택해? 2자리를 선택해. 거기에 곱하기 다시 이젠 2자리를 세팅했으니 남은 4자리 중에서 2가 들어갈 몇 자리를 선택해? 3자리를 선택해. 얘도 똑같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 그 똑같이 따지는 경우를 개념에서는 이렇게 봤단 말이야. 얘를 계산한다는 건 7팩을 6팩 1팩으로 나눈다는 거고 곱하기 얘는 6팩을 2팩 4팩으로 나눈다는 것이며 얘는 곱하기 다시 4팩을 컨비네이션의 정의하면 3팩 1팩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런데 6팩 뒤지고 1팩은 생략 가능하고 4팩 4팩 뒤지고 나면 1팩은 생략이 가능하고 남는 건 7팩을 2팩 3팩으로 나눈다. 결론은 뭐 한다는 거지? 똑같다는 거 맞지? 설령 네가 이렇게 말해도 안 돼. 이렇게 궁금함을 가져도 안 돼. 증명시켜줬듯이 선생님 나는 건 7자리 중에서 2가 들어갈 3자리를 먼저 선택하고 2가 들어갈 3자리를 선택하고 거기에 남은 4자리 중에서 M이 들어갈 2자리를 선택하고 그러면 이제 남은 한 자리 2자리 중에서 마지막 B가 들어갈 한 자리를 선택하게 되면 남은 한 자리는 주머니가 차지하겠지. 결론은 똑같잖아. 순서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했었던 거 맞죠?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네, 이것이 바로 1번에서 나오는 경우예요. 2번 M끼리 이웃한답니다. 그럼 다시 주머니 속에 쳐넣으세요. MM이 있고 그 다음에 남는 문자는 RR, E, B일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구조적으로 뭐 하죠? 똑같죠. 구조적으로 뭐예요? 계산할 때? 똑같죠. 그럼 얘도 결국은 똑같다라는 거야. 이해. 이제 난 3번만 구하자는 거지. 3번을 구한다는 건 R끼리 이웃하고 M끼리 이웃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 RR 다시 주머니 속에 MM 괜찮아? 근데 우리 주머니는 어떤 주머니야? 서로 다른 주머니야. 서로 어떤 주머니? 다른 주머니. 그리고 나서 여기서 잠시 한마디만 더 하면 여기서 주머니 속에서 배열을 신경 쓸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 그 이유는 뭐야? 주머니 속에 구분할 수 없는 같은 문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주머니 안 속에서 얘네들끼리 위치를 바꾸는 경우 배열을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맞죠? 그럼 얘를 구한다는 건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남은 문자는 B가 되는 거 맞습니까? 괜찮아요. 가포순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전혀 다른 주머니니까 전체 6개의 문자로 인식하신 다음에 나누기 2라는 문자 3개가 구분이 안 가서 몇 팩으로 나눈다? 3팩으로 나눈다라고 말씀하셔도 되지만 우리는 어떻게 말해도 돼? 이렇게 말해도 되지. 총 6개의 자리 중에서 2가 들어갈 몇 자리를 선택해? 3자리를 선택해. 곱하기 얘가 뭐라는 거야? 2가 들어갈 자리. 그럼 남은 3자리 중에서 이제 누가 B가 들어갈 한 자리를 선택해. 얘가 바로 B가 들어갈 자리. 그리고 나서 남은 2자리 중에서 첫 번째 주머니가 들어갈 자리를 선택해. 어차피 결론은 뭐하다는 거지?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1번 더하기 2번에서 계산된 3번의 값을 빼면 그것이 답일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세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저게 만약에 귀찮다라고 생각해서 요렇게 구해가는 과정, 이 문제를 이렇게 다가가는 이 과정이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야. 괜찮습니까? 꼭 한번 다시 연습을 해보세요. 수업 시간이 끝나서 요걸 내가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 이렇게.